강물은 티리온 왕의 겨드랑이까지 찼다. 주얼은 티리온 왕의 오른편에 서서 물살을 헤치고 나아갔으며 티리온 왕은 굳센 팔로 다부진 유니콘의 목을 꽉 잡았다. 둘은 무사히 강을 건넜다. 왕은 물이 차갑다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화가 나 있었지만 땅에 닿자마자 유일하게 젖지 않은 망토의 어깨 부분으로 검을 아주 조심스럽게 닦았다. 이제 그들은 오른쪽으로는 강을 끼고 등불 황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서쪽을 향하여 나아갔다. 한 1.5km쯤 갔을 때 왕과 주얼은 걸음을 멈추고 동시에 입을 열었다. 저게 뭐지? 저걸 보십시오. 티리온 왕이 말했다. 뗏목이다. 그것은 뗏목이었다. 가페어낸 훌륭한 통나무 6개를 엮어서 만든 뗏목이 강을 따라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뗏목 앞부분에서 물쥐가 노를 젓고 있었다. 왕이 소리쳐 물었다. 어이 물쥐,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물쥐는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모자에 손을 갖다 대듯이 귀에 손을 대며 말했다. 폐하, 이 통나무를 칼로 르면 사람들에게 팔러 내려갑니다. 티리온 왕이 다시 고함을 쳤다. 칼로 르면 사람들이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누가 이 나무들을 자르라고 명령했나? 1년 중 물살이 가장 빠를 때라 뗏목은 벌써 왕과 주얼을 지나갔지만 물쥐는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폐하, 위대한 사자, 아슬란님의 명령입니다. 물쥐는 뭐라고 몇 마디 덧붙였지만 둘은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왕과 유니콘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둘 다 그 어떤 전쟁 때보다 훨씬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마침내 왕이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아슬란님? 아슬란님이라고? 저 말이 사실일까? 그분께서 과연 신성한 나무들을 베어내고 드루아스를 살해하라고 하셨을까? 드루아스들이 뭔가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서야. 주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도 그렇지. 칼로 르면 사람들에게 팔다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주얼이 비통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니까요. 이윽고 왕이 말했다. 자, 계속하자. 우리 앞에 놓인 모험과 부딪혀보자. 폐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 아옵니다. 주얼은 그때 둘이서만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조금도 생각지 못했다. 왕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으므로 조목조목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그들은 끝내 그 성급함 때문에 크나큰 재앙을 맞게 된다. 갑자기 왕이 친구 주얼의 목에 몸을 완전히 기대고는 고개를 숙였다. 주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끔찍한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아, 오늘을 보지 않고 빨리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과 주얼은 1, 2분쯤 그렇게 서 있다가 계속해서 길을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나무를 찍어대는 도끼 소리를 들었지만 바로 앞에 언덕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직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언덕배기에 다다르자 등불 황야가 한눈에 들어왔다. 순간 그곳을 내려다본 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오래되어 울창한 숲 한복판에는 이미 널찍한 길이 쭉 뻗어 있었다. 한때 그 오래된 숲에서는 금나무와 은나무가 자랐고 또 그 숲은 우리 세계의 아이가 보호의 나무를 심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은 생살이 드러난 상처처럼 섬뜩했고 땅에는 잘라낸 나무들을 강으로 끌고 간 진흙자국 천지였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고 말들은 무거운 통나무를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다. 왕과 유니콘이 받은 첫 번째 충격은 일꾼의 반수 정도가 말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두 번째 충격은 그 일꾼들이 금발의 나니아 사람들이 아니라 아첼랜드 남쪽 사막 너머의 잔인한 칼로르멘 제국에서 온 얼굴이 검고 턱수염을 기른 사람들이라는 점이었다. 그 당시 나니아와 칼로르멘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니아에서 상인이나 특사 같은 칼로르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티리온 왕은 왜 그렇게 많은 칼로르멘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며 왜 나니아의 숲을 베어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티리온 왕은 검을 단단히 쥐고 왼팔에 망토를 두른 채 사람들 쪽으로 빠르게 내려갔다. 칼로르멘 사람 둘이 통나무를 끄는 말 한 마리를 몰고 가고 있었다. 왕이 그들 근처에 다다랐을 즈음 마침 통나무는 진창에 빠져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칼로르멘 사람들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소리쳤다. 이 게으름뱅이야, 일어나! 게으른 돼지야, 어서 당겨! 말은 이미 온 힘을 다해 당기고 있었다. 말의 눈은 빨갛게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은 거품투성이었다. 게으른 짐승아, 꾀부리지 마! 한 칼로르멘 사람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인정사정 없이 채찍으로 말을 내리쳤다. 바로 그때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티리온 왕은 그때까지만 해도 칼로르멘 사람들이 몰고 있는 말이 그들의 말,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보통 말처럼 말 못하는 미련한 말인 줄 알았다. 티리온 왕으로서는 말 못하는 말이 혹사당하고 있는 것도 보기 싫었지만 그 순간에는 당연히 나무들의 죽음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감히 나니아의 자유로운 말하는 말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과 하물며 채찍질까지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그 인정사정 없는 채찍질에 말이 뒷발로 일어서며 비명을 지르듯 이렇게 외쳤다. 멍청한 폭군 같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순간 티리온 왕과 주얼은 그 말이 나니아의 말하는 말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화를 냈다. 왕은 검을 뽑아 들고 주얼은 뿔을 아래를 향한 채 둘은 동시에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 다음 순간 한 사람은 티리온 왕의 검에 목이 잘리고 다른 한 사람은 주얼의 뿔에 가슴이 찔려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